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아웃을 시도했습니다. 상승세가 꽤 강해서 약 12만 달러 부근까지 테스트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법안 초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주로 세 가지에 집중할 예정인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 토큰, 그리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쪽, 즉 알트코인 그룹이 크게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꽤 뚜렷하게 웨이브 3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점은 만약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숏 포지션을 이미 잡아두었고 점진적으로 따라 내려가면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가격이 급등했을 때 거의 스탑로스에 걸릴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청산당할 뻔했습니다. 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봅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환,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후원자 공간입니다.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면 지금은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제 개인 포트폴리오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계속 추가하고 있는 웹3 자산 리스트도 있습니다. 현재는 50개의 자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 쪽에서도요. 지금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ig Into Win과 Go Expert가 있는데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ig Into Win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모두 가르쳐 드립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사이트 평가 방법,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도 다룹니다. 그리고 클래스고 빗에서는 좀 더 고급 전략에 대해 가르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볼 전략, 가치 고정을 위한 숏 포지션, 타임프레임 차트 분석 등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또한 옵션을 활용하여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현재까지 총 약 16, 17시간 정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아침 아웃코어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주로 급등한 코인들은 대부분 밈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뻥, 퍼기, CRV 등이 있고요. CR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팜프도 있습니다. 이 코인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X12도 있습니다. 펠컨15, DOT-T7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밈코인 쪽입니다. 급등한 코인들 중에서 그리고 Fear Greed Index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74입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탐욕이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Fear Greed Index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펀딩 레이트도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펀딩 레이트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원하고 그에 따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보면 펀딩 레이트가 오랫동안 계속 플러스 상태였습니다. 이는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8시간마다 0.01%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지금 보이는 바로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즉 매일매일 저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0.03%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루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지금 약 30달러 정도가 됩니다. 저도 확인해보고 좀 놀랐는데 펀딩 레이트로 30달러를 받은 거죠. 결국 롱 포지션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롱과 숏의 청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 116 영건이 넘었고 금액으로는 4억 달러가 넘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터진 쪽은 대부분 숏 포지션 쪽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틀 3일 동안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쪽은 아직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대략 10% 정도입니다. 앞으로 약 13일 정도 더 지켜봐야 어디에서 마무리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13일은 꽤 중요한 기간이에요. 만약 다시 빨간색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이건 꽤나 아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생기면서 육거래 가격이 상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 차트로 본다면 이건 정말 꽤나 추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3일 동안 만약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말 강하게 올라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번 달에는 하루에 10%씩 3일 연속으로 올라야 해요. 10, 10, 10, 10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슈퍼불장 강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한 대로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5%, 3%, 1%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이 구간에서는 힘들어집니다. 시장이 포모호모가 심해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이건 마지막 라운드에서 스위칭만 반복하는 루프에 빠지는 건데 사실 이런 상황은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시장의 크래킹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바트, 태국 화폐 간의 차트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대바트 환율은 3860 0바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의 400만 바트에 가까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죠. 이번 매매 사이클에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간을 트렌드로 본다면 3400 0바트나 3200 0바트 근처 구간은 더 이상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즉 만약 조정이 온다고 해도 약 100 경바트 정도 하락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을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일부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에서 매도되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두 번째로 주목받는 자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400, 200, 10 이상 등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쪽도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제 거의 절반 지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절반 정도 온 셈이죠. 조금만 더 가면은 절반에 도달할 것 같아요. 대략 3분의 1 정도는 온 셈이죠. 만약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강하게 FOMO, 포모,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와야 해요. 지금보다 더 포모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읽었는데요. 비즈니스 투모로우 쪽에서 팝업으로 갑자기 올라온 매우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법적 문제들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크립토 암호화폐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 주는 오직 크립토에만 집중하자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초안으로 준비되고 있고 또 커뮤니티 기반 상품, 토큰 등과 관련된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쪽도 주목해야 합니다. CBDC의 실행과 관련된 이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점점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고 있어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계속 스톱로스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약 여기까지 스톱로스를 올려놨어요. 122,000인데 제 진입가도 근처입니다.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어요. 가격이 쭉 내려갈 때는 수익이 꽤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큰 흐름을 보고 트레이딩 하려고 해서 작은 스윙마다 바로바로 청산하는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작은 스윙에서 바로 청산해버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락을 예상하고 다시 진입하려면 비싸게 사야 하잖아요. 저는 비싸게 사고 싶지 않고 비싸게 트레이딩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금 관리를 하면서 스톱로스도 점점 아래로 조정해가고 있어요. 손실을 보더라도 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손실은 겨우 1% 정도였어요. 스톱로스를 계속 조정해왔기 때문에 스톱로스에 걸려도 큰 손실은 아니에요. 이건 작은 타임프레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약 12일, 13일 정도면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이클은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지배하고 있고 벌써 3개월째 다이버전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즉 이번 분기 동안 저는 숏 포지션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알트코인을 하고 싶냐고요?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비트코인 쪽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버솔드 구간에 있으면서 다이버전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약간 걱정이 되어서 아직은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을 잘 관리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중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이렇고요. 이번에는 주간 차트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번 주간 차트를 보면 지금 도지 캔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보이는데 이게 대략 7만 부근부터 쭉 이어져서 새로운 고점까지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차트에서는 어떤지 보면 지금 중요한 지지선은 대략 17, 0달러 초반대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면 업트렌드로 볼 수 있겠죠. 만약 슈퍼 불리시하게 간다면 10%, 10%, 20%, 15%씩 급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때 상한가 가는 종목을 본 적 있잖아요. 친구들도 상한가 30% 오르는 주식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불리시한 상황이죠.
갭을 띄우면서 오픈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불리시한 시장입니다.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 시장도 그런 식으로 불리시해야 진짜 불리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하루에 10% 오르는 건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하루에 10%씩 오르는 걸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10%씩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큰 손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미 투자자들이나 누군가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다른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10%씩 오르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맞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운 구조에 따라 트레이딩하고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우리를 속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차트에 따라 매매를 합니다. DCA에서도 평소처럼 꾸준히 DCA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 측면, 즉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만약 12112 0을 돌파해서 12112 100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12112 0이나 12112 100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냥 C파동이 계속 진행되도록 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위쪽으로 1, 2, 3, 4, 5의 5파동이 완성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번 스윙은 3파동이 맞죠. 그래서 사파이 타겟은 우리가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대략 13, 0달러 아니면 3만 달러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돌파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있는데 만약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트레이딩 비중을 약 20% 정도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한 건 하루에 10%, 10%, 10%씩 올리면 결국 돌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석해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1파가 상승하고 2파가 조정된 후 지금 슈퍼 불리시하게 3파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슈퍼 불리시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라면 펀딩비가 한 번쯤은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펀딩비는 전혀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계속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지점이 꽤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관찰 방법인데요. 시장이 정말 강하게 추가 상승하려면 약간의 망설임이 있어야 해요. 즉 올라가다가도 펀딩비가 한 번쯤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처럼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들 하락을 많이 예상해서 숏 포지션을 많이 잡으니까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계속 플러스만 유지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포머에 심하게 휩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조금만 조정돼도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가격 움직임이 바로 시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웨이브 오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듯이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면 스톱로스를 좀 더 가깝게 설정하라고 했어요. 만약 트렌드가 깨지면 바로 대응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요.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구간의 타겟은 약 15만 달러 근처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 지점에서 약 30% 정도 오르는 셈이죠.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루에 10%씩만 올라도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정말 강한 상승장이라면 15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4파 조정 후 5파로 19만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웨이브 3의 슈퍼 불리시 타겟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저는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펀딩이 여전히 플러스 상태이고 이 구간에서 가격이 계속 흔들린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 두세 번 정도 손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숏 포지션에 집중해서 이 케이스를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더 주목하게 된 이유는 가격이 한두 번, 세 번 정도 피크를 찍고 나서 강하게 눌리는 움직임이 있었고 개핑 현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숏 포지션이 많이 쌓이는 상황이죠. 제 생각은 이렇고 자세한 내용은 디스코드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수평적인 관점은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40%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슈퍼 불리시하게 가거나 혹은 이 구간에 머뭇거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즉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것처럼 130, 0, 140, 0까지 바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시나리오는 제가 말한 대로 조정이 왔다가 다시 스윙을 주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50% 확률로 이 케이스를 보고 싶어요. 이 케이스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쭉 빠져서 오랫동안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10% 확률로 그냥 쭉 빠진다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떤 케이스가 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승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인 쪽을 보면 현재 트렌드 라인의 지지선은 이 구간, 이 선이 최근의 지지선이고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11, 0, 10, 0, 그리고 11, 500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래쪽 중앙 박스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아래쪽 중앙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CFC 파트에서는 이 구간에서 두 군데 진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쪽을 보면요. 금은 여전히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이 말하는데 금은 계속해서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이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할 때는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시 횡보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패턴을 곧 보게 될 겁니다. 금이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자산 쪽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위험자산에 영향을 주는 어떤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위험자산은 꽤나 포모 현상이 심한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쪽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포모 현상이 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포모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플렉스덱스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도 한 번 더 DB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드리프트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아마도 비트코인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해서 나온 자금을 이쪽으로 옮겨서 금을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도 아직 어떤 전략이 될지 확신 없지만 이 구간에서 금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숏보다는 롱 포지션을 더 선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는 알트코인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정말 슈퍼 불리시한 종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스트롱비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스트롱비라면 이 근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정을 거쳤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웨이브 3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의 웨이브 3가 시작되는 건데 저는 이더리움을 전부 정리해서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밑에서 조금 챙기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약간 수익을 냈지만 더 크게 잡지는 못했고 대신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지갑에 아직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제 생각엔 아직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 온다, 알트코인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구간에서 약 100% 정도만 오른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천천히 오르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보는 건 만약 이게 진짜 3파라면 단순한 ABC 조정이 아니라면요. 여기서 1파가 끝나고 2파로 조정이 오고 3파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우리 같이 목표가가 어디쯤일지 한번 계산해 보죠. 저도 이 구간은 아직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계산해 봅시다. 제가 아래쪽 바닥 지점에서부터 그려볼게요. 여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목표가가 위치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겠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면서 4파, 5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4파가 올라가는 식으로요. 5파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파에서 2파까지의 이 구조가 완전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미 꽤 완성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구간을 강한 비파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약간 겹쳐서 올라왔기 때문이죠. 계속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면 더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맞나요? 하지만 만약에 바로 급등한다면 괜찮아요.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걱정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파동이 어쩌면 어떤 것의 조정 구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 파동이 5개로 올라온다면 이게 A 파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꼭 1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 파동이 될 수도 있어요. B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C 파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TP 이익 실현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면 이 구간에서 TP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더리움의 큰 그림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요. 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ABC 파동으로 볼지 아니면 다른 뭔가로 볼지 결정해야 하는 구간이죠. 자, 이번에는 다른 자산 쪽도 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가 아니라 달러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아직도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위아래로 움직이기 힘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힘이 별로 없고 그리고 오일, 즉 원유 쪽을 보면요. 유가를 올려보면요.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도 어젯밤에 0.5포인트 정도로 살짝 올랐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자신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르는 구조가 좀 불안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꽤 불안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게 저도 좀 불안해요.
진짜로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할 일은 풋옵션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롤렛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좀 불어나면 그중 일부를 풋옵션을 사는 데에 할당하는 거죠. 풋옵션을 조금 사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면 이번처럼요 최소한 뭔가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전체 이익을 다 얻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험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위험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트코인 쪽, 예를 들어 갑자기 급등한 코인들, 예를 들면 봉 같은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봉유로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봉유로 맞죠? 이 코인이 급등하고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이런 코인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급등해서 가격이 확 올라갔다면 그때는 우리도 따라가서 매수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ADA를 플레이할 때 그리고 AFP를 플레이하기 전에도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익을 고정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예를 들어 CRB처럼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때 만약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한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원래 변동성이 심했으니까요. 네, 원래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이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이 바로 그 종목의 이전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구조가 생기고 급등한 뒤에 바로 조정이 오면 깊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런 종목들은 급등한 뒤에 바로 깊게 하락해서 거의 저점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또 급등하면 다시 깊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게 바로 변동성이 큰 종목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모에 휩쓸려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앞서 말한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과는 다르게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급등 후에 바로 매수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런 종목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시장의 60, 70% 정도, 즉 대부분의 알트코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DYDX나 케이크 같은 종목들도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고려해보시고 저는 계속 정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 알트코인 리스팅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상황도 함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큰 그림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알트코인으로 옮겨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쪽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포모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